영화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화성 15형을 그동안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숫자만 15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진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도입니다. 4,500km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 북한이 올해 발사한 중장거리급 이상 미사일들의 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궤도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오늘 발사한 화성 15형입니다.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높고 또 이렇게 거리는 굉장히 짧은데요. 예.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 14형 때보다도 고도가 800km 정도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거리는 확실히 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혹은 단분리 기술 이런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궤적을 이제 정상각도로 놓고 보면 이렇게 미국 전역을 넘어서 최소 10,000km 또 13,000km까지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 놓고 보자면. 네. 그 사거리가 늘어난 건 알겠는데 고도를 4,500km까지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재진입 과정을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주로 나갔던 미사일 탄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고도 100km 구간에 있는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을 견디는 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재진입 순간 6,000도 또 7,000도의 고온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녹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이번 미사일은 이제 알기 쉽게 비교를 해보면 우주정거장이나 인공위성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 것인데 탄두의 내곡성에 대한 연구가 이걸로 봤을 때 상당히 진척된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그 열과 압력이 세지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더 높은 곳에서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면 일단 진동 그리고 압력이 더 세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상각도 그러니까 비스듬한 각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하게 되면 탄두의 접촉면이 대기권에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고각 발사보다 더 뜨거워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고각 발사만으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많지만 이런 전문가들도 어쨌든 북한이 조만간에는 이 기술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선 다탄두 얘기도 나왔던데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일본 방위상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다탄두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다탄두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우리 합참도 떨어진 탄두는 여러 발이 아니라 한 발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대신 다단식 그러니까 최소한 2개의 추진체가 분리되는 단분리 기술이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7월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하고 나서 다음 날 단분리 영상을 직접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단분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추진체의 추력을 더 높여서 그러니까 기존의 백두산 엔진에 다른 더 추진력이 높은 신형 엔진을 2단 추진체에 장착을 해서 탄두를 더 멀리 밀어 올리고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